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이호건 작가의 책 조용한 퇴사, MZ세대와 일의 재정의입니다. 요즘 뭐랄까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죠. 조용한 퇴사. 네, 특히 한국의 MZ세대를 중심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지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와 일의 미래에 뭔가 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조용한 퇴사, 이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겠죠? 이게 뭐 회사를 박차고 나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딱 주어진 역할, 그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면서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태도,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대퇴사 시대라고 불리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맥락에서 같이 봐야 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책의 첫 부분을 보면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심지어 퇴준생, 그러니까 퇴사 준비생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MZ세대는 이제 직장을 평생 직장, 뭐 이런 개념보다는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고 하고요. 네. 예전처럼 회사를 위해서 막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이런 조직 문화는 확실히 좀 거부감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의 성향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노동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고 또 재택근무 같은 새로운 방식이 확산된 거시적인 배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구조적인 변화군요. 그렇죠. 특히 이 조용한 퇴사는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회사랑 거리를 두는 방식이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알아채기가 더 어렵다는 특징도 있고요. 책에서는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의 틀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하는데요. 에피스테메. 좀 어려운 말이네요. 네,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차이가 그냥 뭐 뭘 더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과 삶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뭐랄까, 까미가 말한 삶의 부조리 있잖아요. 그런 걸 직장 생활에서도 느끼면서 이게 퇴사 욕구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다른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의 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로 나타나는지 책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낮은 급여, 그리고 승진보다는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훨씬 중요시하는 태도, 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허드렛 일은 좀 피하고 싶어 하고,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맞아요. 성장 욕구가 강하죠. 그리고 불공정, 불이익, 이른바 삼불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세상은 넓고 돈 벌 기회는 다른 데도 많다. 이런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나 조직에 내 인생 전부를 걸지 않겠다.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해진 거죠. 특히 그 단순히 월급이 적다 이것보다도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다는 심리 있잖아요. 아,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공정함이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불공정함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직장은 뭐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경유지다 이런 생각도 강하고요. 또 흔히들 말하잖아요. 회사 보고 입사했다가 사람 때문에 퇴사한다. 아,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네, 결국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퇴사를 결심하게 만드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 문제가 결정적이다.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그럼 기업들은 이런 MZ세대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3장에서는 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 방안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회사 밖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꿈이나 목표를 오히려 회사가 지원해주고 또 단순히 일과 삶을 딱 분리하는 워라밸을 넘어서서 일과 삶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워라밸, 뭐 워크라이프 블렌딩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워라밸. 네. 그리고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강조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직장 상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막 인생 선배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정도 명확히 짚어주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MZ세대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그냥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존중받아야 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 이게 필요한 거죠. 목적 그 자체로. 네, 개개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돕는 뭐랄까 조력자형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고
또 자율성을 주는 문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 못하면 앞으로 좋은 인재를 뽑고 유지하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조언 중 하나는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은 직원은 너무 막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잘 보내주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쿨하게 보내줘라.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결국 조용한 퇴사는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많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삶, 또 성장 가능성, 그리고 공정함 이런 가치들을 직장을 선택하고 또 계속 다니는 데 있어서 핵심 기준으로 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들을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 한 10년, 아니 20년 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성공적인 커리어로 인정받게 될까? 이런 질문이요. 단순히 높은 직급이나 연봉, 이런 전통적인 성공의 잣대를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일이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